왕은 평민의 아내를 차지하려고 남편과 잔인한 내기를 벌였습니다. 아내가 왕의 계략을 속여 넘기자 남편 도미의 두 눈을 멀게 했죠. 눈을 잃은 남편은 작은 배에 버려지고 아내도 궁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도미 부인은 다시 왕을 속여 탈출한 뒤 강가에서 배를 만나며 죽은 줄 알았던 남편과 재회해 왕의 나라를 떠납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실린 백제 도미 부인 설화입니다. 배경은 백제 초기 계루왕대로 전하지만 동시대 기록으로 확인되지는 않죠. 여기 등장하는 계루왕은 475년 한성이 무너질 때의 계루왕과 다른 인물입니다. 도미는 백제의 평민 남성으로 아내의 의리와 절개를 믿은 인물이며 이름이 전하지 않는 도미의 아내가 실제 이야기의 중심에 섭니다. 후대에는 도미 부인이라 불렸지만 기록은 주로 도미의 처라고 적었고 왕과 평민 사이의 압도적인 권력 차이가 모든 사건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 설화를 실제 재판 기록이나 민중봉기의 보고서로 볼 수는 없으며 권력의 횡포와 부부의 신의를 대비한 문학적 이야기로 다뤄야 합니다. 그 경계를 세운 뒤에도 왕의 첫 질문은 충분히 섬뜩합니다. 계루왕은 도미의 아내가 아름답고 의리가 굳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명성을 존중하기보다 정말 꺾이지 않는지 시험하려 했고 도미를 불러 세상 여성은 은밀한 유혹 앞에서 마음을 바꾼다고 주장하죠. 도미는 자신의 아내가 죽음을 당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성민의 믿음은 왕에게 충성의 증명이 아니라 도전처럼 들렸고 왕은 한 여성의 몸과 의리를 내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도미는 왕의 제안을 거부할 힘도 아내를 지킬 군사도 없었으며 궁에 붙잡힌 채 왕이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갈등은 두 남자의 자존심 싸움처럼 시작되지만 실제 위험과 모욕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도미의 아내였죠. 왕은 자신이 직접 움직이기보다 신하 한 명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밤에 도미의 집으로 보내 왕이 찾아온 것처럼 꾸미게 합니다. 왕의 옷과 수행 인호는 평민이 진짜 왕인지 의심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권력은 얼굴보다 복식과 명령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도미 부인은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가장한 신하는 도미와 내기에서 이겼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제 그녀를 궁인으로 삼을 것이니 몸도 왕의 것이라는 협박이 이어졌고 거부하면 남편과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도미 부인은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명령을 따르는 척 시간을 벌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뒤따라가겠으니 먼저 방에 들어가 기다리라고 말한 뒤 다른 여인을 자신의 모습처럼 꾸며 대신 들여보냈다고 전합니다. 오늘의 시선에서는 대신 들어간 여성에게 위험을 넘긴 점도 불편하게 남고 설화가 여성의 몸을 거래 대상으로 다루는 시대 인식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이야기 속 도미 부인은 수동적으로 명령을 기다리는 인물이 아니며 왕의 계략을 잊고 제한된 수단으로 시간을 번 주체로 나타납니다. 가짜 왕은 속은 줄 모른 채 내기가 끝났다고 돌아갔고 도미의 아내는 첫 번째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의 권력이 평민 여성에게 조롱당했다고 받아들였고 내기의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남편에게 보복하기로 합니다. 도미에게 떨어진 형벌은 아내의 기지와 아무 상관없는 잔혹한 응징이었죠. 왕은 도미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속았다는 이유로 분노합니다. 기록은 그가 도미의 두 눈을 멀게 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하고 평민이 왕의 체면을 건드렸을 때 처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도미는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사람들에게 끌려가 강가에 놓였고 작은 배에 태워진 채 물길 위로 떠밀려 버려줍니다. 왕은 직접 죽였다는 책임조차 지지 않고 강물에 결말을 맡긴 셈이죠. 도미가 어느 강에서 얼마나 떠내려왔는지 정확한 지리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야기는 도미가 강물에 버려진 뒤 살아남았다는 결과만 전하고
확실한 것은 이야기 속 권력이 한 사람의 시력과 삶을 빼앗았다는 점, 그리고 그 폭력이 아내를 굴복시키기 위한 협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도미가 사라진 뒤 그의 아내를 다시 궁으로 데려오게 했고, 이제는 내기나 변장 없이 왕의 지위를 앞세워 강제하려 합니다. 도미 부인은 남편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 왕에게 순종하는 대신 다시 한번 탈출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계략보다 더 위험한 두 번째 거짓말이 시작되죠. 도미 부인은 몸이 깨끗하지 않다며 며칠 뒤 왕을 모시겠다고 말합니다. 기록은 월경을 핑계로 삼았다고 전하는데 당시 왕도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사유였죠. 왕은 이번에는 그녀가 순종한다고 믿고 감시를 늦춘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도미 부인은 왕의 욕망을 정면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그가 믿고 싶은 말을 들려주며 궁을 빠져나갈 틈을 만들었습니다. 명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항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위장이었고, 문이 열린 순간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길로 달아납니다. 궁을 나선 뒤 누가 도왔는지, 어떤 길을 택했는지는 기록이 없으며, 궁을 빠져나온 뒤 그녀의 길에는 기록되지 않은 공백이 길게 남아있고, 이야기는 그녀가 끝내 강어기에 이르렀다고만 전합니다. 앞에는 건너야 할 물이 있었고 뒤에는 돌아갈 수 없는 왕궁이 있었죠. 새도 사람도 보이지 않자 도미 부인은 하늘을 부르며 통곡합니다.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탈출담은 갑자기 기적 설화의 문을 열고 아무도 몰지 않는 배 한 척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고 전합니다. 왕의 배가 아닌 정체불명의 배가 처음으로 그녀의 선택을 도와주죠. 도미 부인은 갑자기 나타난 배에 올라 강물을 건넜다고 합니다. 배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노를 저은 존재가 있었는지도 나오지 않으며, 설화는 하늘이 억울한 사람을 도왔다는 방식으로 빈칸을 채웁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천성도라는 섬으로 기록돼 있고, 정확한 위치를 오늘의 지명 하나로 확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섬에 발을 디딘 도미 부인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강물에 버려져 죽은 줄 알았던 남편 도미가 살아있었던 것이죠. 앞을 볼 수 없게 된 도미가 어떻게 섬까지 왔는지는 자세히 전하지 않지만, 두 사람은 왕의 폭력으로 갈라진 뒤 물길 끝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 재회는 도미의 아내가 지킨 정절을 칭찬하는 장면만은 아니며, 서로가 살아있기를 포기하지 않은 부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두 사람이 섬에서 풀뿌리를 캐 먹으며 몸을 추슬렀다고 전해지고, 백제로 돌아가 왕의 용서를 구하는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택한 길은 왕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나라로 완전히 떠나는 것이었고, 작은 배 한 척이 부부에게 남은 유일한 탈출 수단이 됩니다. 도미 부부는 작은 배를 타고 고구려의 산산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산산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 경로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이야기에서 고구려는 백제 왕의 폭력을 벗어날 외부 세계로 나타납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뻐도리 부부에게 옷과 음식을 주었고, 도미와 아내는 그곳에서 가난하게 살다 객지에서 생을 마쳤다고 전하죠. 왕을 무너뜨리거나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결말은 없습니다. 두 사람은 권력을 이기고 부자가 된 영웅이 아니라 살아남은 난민에 가깝고, 승리는 왕의 손에서 서로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데 머뭅니다. 그래서 이 설화의 결말은 통쾌하면서도 완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도미는 시력을 잃고 부부는 집과 공동체를 영영 떠나야 했으며, 가해자인 왕이 벌을 받았다는 문장도 기록에는 나오지 않죠. 설화는 현실의 권력이 언제나 심판받는다고 약속하지 않고, 억압받은 사람이 어떻게 존엄을 지키며 빠져나왔는지를 남깁니다. 그 점에서 도미 부인의 선택은 복종을 미덕으로만 삼는 이야기와 다르며,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주체적인 행동으로 읽힙니다. 과거에는 이 이야기를 주로 도미 부인의 정절을 기리는 연려설화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선으로 보면 더 먼저 드러나는 것은 왕의 성적 강압이며, 신분 높은 남성이 평민 여성의 몸을 소유물처럼 취급한 권력 범죄입니다.
갈등의 계기는 왕과 남편의 내기에서 생겼는데 피해는 여성에게 집중됐고 도미 역시 아내를 믿는다는 말 뒤에 그녀를 시험대에 올리는 구조에 놓였습니다. 도미 부인은 그 구조 안에서 두 번의 속임수로 결정권을 되찾고 왕이 정한 되말 대신 자신이 고른 탈출과 재회의 결말을 만듭니다. 따라서 정절만 강조하면 그녀의 지혜와 생존 전략이 작아질 수 있으며 권력의 폭력에 맞선 평민 여성의 주체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또 이 설화를 실제 민중 저항 운동의 기록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군중의 봉기나 정치 조직, 왕권을 바꾼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고 개인의 탈출을 통해 나쁜 권력을 비판하는 문학적 구조가 중심이죠. 그럼에도 왕이 윤리를 깨트리고 평민이 인간다움을 지키는 구도는 선명하며 지배자의 행동도 도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를 남깁니다. 도미 부인의 승리는 군사적 반란이 아니라 이야기가 내린 판결입니다. 도미 부인과 비슷한 이야기는 시대와 지역을 바꿔 여러 형태로 전해집니다. 고려가요, 예성강의 배경 설화에도 권력자와 내기, 빼앗긴 아내가 등장하고 여성이 기지로 위기를 넘긴 뒤 남편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진요와 구세 서사, 일본의 관련 전승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연구됐죠. 학계는 이를 관리나 권력자가 민간의 여성을 빼앗는 관탈민녀형 설화로 부릅니다. 이 반복은 도미 사건이 그대로 여러 나라에 복사됐다는 뜻이 아니라 신분 권력이 개인의 삶을 침범하는 공통의 두려움이 이야기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도미 부부가 실제로 어느 마을에 살았는지 확인할 유물은 없고 게르왕의 실제 흔적과 설화 속 폭군 모습을 그대로 일치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역사서는 왕의 악행을 통해 지배자가 지켜야 할 윤리를 가르치기도 하며 후대 편찬 과정에서 교훈적 장면이 강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범죄를 사실로 확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야기가 비판한 권력은 읽어야 합니다. 설화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면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한 폭력을 놓치고 사실이라고 단정하면 문학적 구성과 후대의 의미를 지우게 됩니다. 도미 부인 설화는 바로 그 두 경계 사이에서 가장 강한 목소리를 냅니다. 도미 부인의 이야기는 왕의 명령이 곧 정의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게르왕은 군사와 신하, 형벌을 모두 가졌지만 한 여성의 동의는 얻지 못했고 도미 부부는 모든 재산과 고향을 잃고서도 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배와 천성도 재배는 설화의 장치로 구분해야 하지만 권력의 강압과 탈출의 주체성은 지금도 읽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실제 민중봉기의 기록이 아니라 나쁜 왕에게 내려진 이야기의 심판이죠. 왕이 처벌받지 않는 결말까지 남아있어 승리의 대가도 숨기지 않습니다. 백제전승은 이렇게 평민의 삶을 통해 왕권의 어두운 얼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뒤 백제의 수도에서는 설화보다 훨씬 큰 왕권의 실패가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한 부부가 아니라 왕도 한성과 백제 왕의 목숨이 걸리게 되죠. 다음 편에서는 바둑을 좋아한 계로왕에게 고구려 승려 도림이 접근합니다. 도림이 왕의 신임을 얻어 궁궐과 강둑공사를 부추겼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북위에 보낸 구원 요청마저 실패하면서 장수왕의 군대가 한성으로 내려옵니다. 500년 수도가 무너진 475년을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성 함락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